자, 본문 세 번째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왜 그 모기는 우리의 피를 필요로 했나? 언제? 먼저, 그치? 왜?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뭐라고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밝혀졌어요? 그치? 오직 암컷 모기만이 우리를 문다러 온 것을 밝혀졌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피에 단백질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를 물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죠. 그 다음 모기가 성공적으로 피의 식사를 섭취한 후에 그치? 근데 뭐에까지? 맞아. 그녀의 체중의 3배까지 피의 식사를 마친 후에 피를 섭취한 후에 그녀는 빨리 어떻게 합니다?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착지합니다. 어디에? 가장 가까운 수직 공간에. 그러니까 수직 표면에. 됐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앉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중력의 도움을 가지고 그녀는 빼내요. 뭘 빼내요? 물을 빼내요. 수분을. 어디로부터요? 피로부터. 피인데 어떤 피? 그녀가 섭취했던.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응축된 피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그녀는 뭐합니다? 성숙시킵니다. develop를 여기서 해석했을 때 성숙시키다 라고 해석했지? 성숙시킵니다. 뭐를? 그녀의 알들을. 됐죠? 며칠 동안. 다음 며칠 동안. 됐죠? 그런 다음에 그는 그러고 나서 대충 낳습니다. 뭐를? 대충 약 roughly 하면 대충 약 뭐 이렇게 되죠? 약 200개의 물에 떠다니는 알들을 어디에? 표면인데 어떤 표현? 그치? 물 웅덩이에, 그치? 물의 작은 웅덩이에 표면에다가 둥둥 뜨는 알을 낳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내용을 하냐? 모기가 우리의 혈액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죠. 왜? 알을 낳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암컷 모기만 인간을 물게 됐죠. 이건 상식이죠. 기본 상식.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흡혈을 했는데 흡혈하고서 어떻게 알을 낳냐 이 과정을 쭉 얘기해주고 있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암컷 모기가 그치 체중의 3배 정도 달하는 혈액을 쭉 섭취해. 그 다음에 수직 표면에 앉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중력으로 혈액에서 수분을 쫙 빼내는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농축된 혈액으로 단백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며칠간 여기다 조금 더 쓸게요. 알을 성숙시켜서 작은 물웅덩이 표면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추가로 됐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가 나왔냐면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지. 자, using this concentrated blood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응축된 피를 가지고 자, 봐봐. this 같은 애 있지. 이 응축된 this가 뭐냐면 지시사지. 지시대명사. 근데 앞에서 뭔가 응축됐다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지. 피가. 그치? 봐봐.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뭐야? 피를 섭취했던 피를 수분기를 빼냅니다. 그래서 이 응축된 피를 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그치? 그래서 disconcentrated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받는구나 라고 보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피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그치? 산란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응축된 피를 가지고 이 문장을 어디다가 끼워 넣을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R을 성숙시킵니다 라고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이 내용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라고 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앞에서 P의 수분을 빼내서 그 다음에 이게 응축됐다 라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보이고, 자, 어법 같은 거 한번 찝어봅시다. 빨간색으로.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 대시라는 애는 문장을 이어주는 그냥 접속사 대시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건 없고, 얘 되게 중요하다. 아까 우리 본문 시작하면서 중요한 문법을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줬는데, 해당 타겟 문법은 요거야. 뭘까? if 들어가고 주어동사. 맞아. 가정법 과거. 그쵸? 가정법 과거는 생각납니까? 생각날란가? 우리 서술형 문제집도 하게 되면은 가정법도 같이 보게 됐는데, 가정법은 뭐예요? if라는 접속사를 사용해가지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애는 조건절이라고 if 주어 동사 현재형이고 뒤에 주어 will 들어가고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현실 세계에서 가능성이 없는 일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가정의 상황이 나와서 가정법이라고 하죠. 그치? 근데 봐봐. 위에 거는 팩트로 때리는 건데 밑에 거는 가정한다잖아. 그치? 그러면 시제를 팩트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봐봐. if 다음에 주어 동사 똑같이 가정법을 쓰는 거야. 뒤에 주어 동사. 엥? 봐봐. 팩트를 말하는 조건절이랑 가정을 말하는 이 가정법이랑 차이가 있어? 차이가 못 느껴져. 그치? 헷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가정법을 만들 때 시제를 건드죠. 시제. 그치?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에서 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동사는 어떻게 한다? 시제를 한 칸씩 뒤로 미루세요. 그럼 조건절에서는 원래 현재 시제를 썼다면 가정법 현재 사실에 대해서 똑같이 현재에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애고 밑에 거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한 칸 밀어. 동사의 시제를. 그럼 동사가 얘가 현재 시제가 아니라? 맞아. 과거 동사가 되어야 되겠죠. 동사 과거형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다음에 will의 과거형 맞아. would.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들 보통 쓰거나 아니면 조동사는 추측도가 떨어지거나 확실성이 떨어지는 조동사를 갖다 써줘야 돼. 보통 과거형이라고 생각되는 동사들이 그렇게 생긴 모양의 애들이 추측도나 확실성이 떨어지는 애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might.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지. 그치?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가정법은 시제의 이름을 따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가정법, 위에 거는 과거 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하나 더. 근데 자, 과거에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데 한번 과거에 그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if. 자, 시제를 한 번 더 밀어야겠죠? 그치? 과거 가정법,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들었어. 그럼 과거에서 또 한 칸 더 밀어야겠지.
그러니까 뭐야? 과거 완료야. had, PP. 더 이전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똑같이 뒤에 주어 동사를 체크하려고 해서 똑같아. would, should, could, might 쭉 써가지고 추측 떠나 가능성을 쭉 떨어뜨리는 조동사를 똑같이 썼어.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또 이렇게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거보다 또 시제를 더 밀어줘야 돼. 완료의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뒤에 have, pp가 들어가줘야죠. 그치? 그래서 똑같이 would, should, could, have, might 뭐 이렇게 would, should, could, should, might 이렇게 들어가고서 뒤에 have, pp라는 애가 들어가야 돼. 됐지? 그래서 얘는 뭐다? 과거에 있는 과거에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한번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봐봐. if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if절의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 과거 동사로 들어가 있네. 그럼 if 가정법 뭐예요? 자,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치, 과거지. 그러니까 뒤에 would not bother이라고 시제가 이렇게 맞춰져 있지. 주절에. 됐지? 됐어요? 그래서 if를 가지고 뭐 조건절을 만들 수 있고 가정법을 만들 수 있지만 가정법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를 건드려서 이거 가정하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할 그 형태 어떻게 생긴지 그 꼬라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구나.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알았지? 자, 여기까지 됐고요. 간단하게 가정법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자, 여기 보이죠? 또 ing. 자, 얘 뭐야? 분사구문이죠. 얘도 똑같이 뭐 하면 돼? 해석을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고 분사구문이요. 그치? 접속사가 사라지고 주어가 사라진 분사구문. 됐죠? 그래서 누가 응축된 P를 사용하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뒤에를 썩 보세요. 쉬네요. 쉬가 아까 뭐였지? 암컷목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떠다니는 알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현재 분사구나. 현재 분사가 알들을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체크.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기가 우리의 혈액이 왜 필요한지 그쵸? 흡혈부터 해서 산란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그 농축된 알 가지고 농축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뭐 성숙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과정을 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어법 포인트는 뭐다? 맞아. 가정법 과거예요. 됐어? 우리의 피가 단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걔네들은 그 모기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근데 현실상 그치? 사실상 피의 단백질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우리가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괴롭힐 수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을 말을 해주고 싶어서 가정법 과거를 썼다. 요게 포인트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보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까지 끝.